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주 남해안에 발령된 적조주의보가 나흘 만에 적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양식장 인근까지 적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자체들도 황토를 살포하며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개도 인근 바다에 짙고 검붉은 적조띠가 굵게 펼쳐져 있습니다. 관공서는 적조띠를 따라 황토 흙을 분주하게 쏟아냅니다. 올해 남해안에서 처음 적조가 발생한 건 지난 26일. 지난주 고흥과 여수 일대 바다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는 이제 적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그제 기준 고흥 보돌바다 인근에서는 바닷물 1ml당 코클로디니움 2,750개체가 발견됐고 여수 함구미 선착장 일대에서는 최고 780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어류의 호흡을 방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100개 이상일 경우 적조주의보가, 1000개 이상일 경우 적조경보가 발령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적조의 주요 길목인 여수 하와도 일대 해상에 어제만 황토 200톤을 살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곧 조류의 흐름이 잠잠해지는 소조기가 다가오면서 적조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면 적조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 흐름이 적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 적조 농도가 짙게 되어서 이런 양식장을 덮쳤을 경우에 고기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직은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적조띠가 양식장 인근으로까지 가까워지자 지역 어민들도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좀 번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죠. 전라남도는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고 가급적 먹이를 주지 않는 등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복지위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등 지역 공동체에 대한 복지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위기가구 집중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2달간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진행한 뒤 위기가구에 대한 상담과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지난달 찾아가는 여순 사건 신고 접수를 시작했는데 직전달에 비해 3배가량 신고가 늘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숭주읍 등 6개 읍면 17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유족들에게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전달보다 3배가 늘어난 170여 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이번 현장 조사는 여순 사건 당시 주요한 피해를 입었지만 유족들이 고령이거나 교통이 불편해 신고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1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피해자 인정 그리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전남 지역에도 많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가습기를 늘 머리맡에 켜두고 잠을 잤던 김수진 씨. 2009년 옥시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폐와 손톱이 새까맣게 변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통증을 느꼈지만 병명도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고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일주일이 아직 생생합니다. 중환자실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막 나가는 게 귀 속에는 다 정신을 몽롱해서 다 들리는데 내 몸이 막 아파갖고 정신을 못 쓰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어서 무섭고 중환자실에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래갖고 죽는 거 아닌가.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늘 추운 날씨가 두렵습니다. 겨울 되면 제일 무서워요. 감기가 제일 무섭고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애기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제일 많이 걱정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지 11년. 전남 지역에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167명. 이 가운데 5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천에서 가장 많은 39명이 피해를 알렸고 광양과 여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씨처럼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제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양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와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신고가 7천여 명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자 처벌이 지금 미흡한 관계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사 공로나 11년을 맞았지만 주요 기업 등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배상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해자의 고통은 쉽게 끝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 선관위는 특히 내년 3월 8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77만 원 상당의 김 세트를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과태료로 2,400여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한의대 설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전남대 통합계획서에 이 같은 약속이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이제라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 당시 전남대학교와 여수대 양 총장은 12개 항의 내용이 담긴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6개월 뒤인 2005년 12월,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계획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70여 장으로 구성된 통합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전남대학교 통합 이후 여수 캠퍼스 특성화로 기존에 양해한 한의학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폐합 이후 특성화를 위한 재정 투자 계획에는 한의대 설립 지원 사업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200억 원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의대 설립 인가를 받아 여수 캠퍼스에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을 조건으로 약속한 것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한의대 설치라든지 우리 여수시 정주 여건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감과 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같은 한의대 설립은 전남대 통합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경우 한의대 설치 등 캠퍼스 특성화는 물론이고 입학 정원마저 통합 전보다 30% 줄었습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나서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고 전남대 여수 캠퍼스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약속했던 한의대라든지 전문병원 추진을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도민시민운동을 일으켜서라도 대학 구조개혁과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첫 통합 사례였던 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됐던 한의대 설치 등 특성화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경우 오히려 통합 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목포의 도심에서 출근 시간 사전 예고 없는 도로 포장 공사로 큰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목포시에 알리지도 않고 배짱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이 한창인 시각 목포시 백년대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며 사실상 주차장이 됐습니다. 도로 한 차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차로가 공사판이 됐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 늦게 가니까 좀 불편하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좀 한가한 시간, 낮 시간, 그런 시간을 택해서 공사를 하면 연초에도 출근길 도로 공사를 진행해 민원에 시달린 뒤 출근 시간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목포시. 알고 봤더니 목포시조차 몰랐던 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 공사를 주도한 건 인근에서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던 중흥건설. 아파트 사업계획상 중흥건설이 진행하기로 예정된 도로 포장 공사였는데 중흥건설은 목포시에 공사 시점을 알리지 않고
공사판부터 벌였습니다. 막무가내 공사는 오전 7시 40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사고를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릴 때 워낙 큰 도로변이니까 충분 시간 지나서 9시 한 3, 40분 돼서 진행을 하자. 작업 지시가 갔는데 목포시는 중흥건설에 도로공사 계획서 제출을 명령하고 추후 계획을 검토한 뒤 공사를 승인하겠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엄중 경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청, 허가관청인 자치단체를 건너뛴 대형 건설사의 일반 공사에 갈 길 바쁜 출근길,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들이 합창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노랫말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실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창단복을 차려입은 20명 남짓 아이들의 홀로 아리랑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쉬는 시간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노래가 시작되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에는 올해 초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아이들 6명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가족과 한국에 온 10살 안나 양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는 할아버지를 그리며 노래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합창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또래들과 화합하게 만들어주고 아직 어색한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난민분도 잘 치료받아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2차례 고려인 마을에 모여 합창과 악기 연주를 연습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미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내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아트 페스티벌에서 공연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노래를 통해서 노래는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밝아지게 됐죠.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광주로 온 난민은 어느덧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래와 악기 연주 등 문화를 통한 치유를 포함해 전쟁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정착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남 동부권 닥터 헬기 배치를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첫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현재 전남의 닥터 헬기 계류장이 신안군에 위치해 있어 여수 등 동부권의 운항 범위를 벗어난 지역들이 많다며 도서 지역 응급 환자의 대다수가 해경 헬기와 선박을 통해 이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남 동부권의 닥터 헬기 배치를 건의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정 시장의 제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닥터 헬기 배치 공모 사업에 전남 동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현장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 산림휴양과는 앞으로 사업지 선정부터 공사 실행,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를 활용해 단계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이 부실한 시군은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019년 이후 17개 시군 53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해수 담수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